네,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 전망치 그리고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피치에서 이번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 연간 9조 원일 것이다. 이게 좀 대조적이죠. 최근에 3분기 이후에 반도체 시장에 반등을 예고했던 다른 기관들과는 다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디자이너 리스크를 가장 크게 평가하고 있고 그 제외하고는 뭐 신용등급이랑 이런 다른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가 됐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가격의 하락 그리고 메모리 다운 사이클에 대한 대비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다. 결국에는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많은 이런 경기 지표 중에서 좀 몇 개 안 되는 선제적인 말 그대로 성행하는 지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반도체에 대한 지표가 앞으로도 그리고 3분기 넘어서까지도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 특히 지금의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에 이런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이 빠르게 회복될 수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스마트폰에 대한 뭐 추가적인 뭐 폴더블 폰이라든가 다른 것들로 인한 대체할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이런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죠. 지난주에 이제 TSMC 실적이 나왔는데 삼성전자야 메모리 반도체고 TSMC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 시스템 반도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꺾인 상태에서 추세 자체가 이렇게 한번 꺾여 버리면 산업이 돌리기는 많이 힘들거든요. 우리가 주가가 턴어라운드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그런 무게감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런 ASMR에 대한 장비 주문을 어느 정도 삭감할 수 있다는 뉴스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산업이 비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ASMR이라든가 다른 뭐 TSMC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 장미, ASMR, 뭐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뭐 TSMC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로 봤을 때는 다 쉽지 않다는 거죠. 전체적인 산업이 쉽지 않다. 우리가 전망했던 3분기의 반등이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뿐만이 문제가 아니죠. SK하이닉스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SK하이닉스가 무너질 거라고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중국 쪽에 공장 투자 리스크가 가장 크게 다가왔고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교환 사채까지 발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교환 사채라는 거는 전략적인 그런 교환 사채 뭐 투자 대비 뭐 해외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한다든가 자회사의 해외 시장이 늘린다든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은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환 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 2.2조 원이 일회성이냐 이 말입니다. 추가적인 왜냐하면 반도체 업종이 반등이 안 나올 경우에는 이거 또 발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흐름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사실은 감사는 선택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외신들이 너희 그러다 인텔처럼 된다. 너무 안정적으로 지향하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컸습니까? 삼성전자는 치킨 싸움으로 컸거든요. 근데 너희 이거 이병철 정신 되살려야 된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면은 인텔 꼴 나가지고 이제 시장 다 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감산 발표하자마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당일날 8%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인데 감사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이런 감산이라든가 뭐 가격에 대한 하락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성장성으로 의문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테슬라가 좀 비교가 될 수 있겠죠. 테슬라가 이번에 뭐 가격에 대한 할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에 대한 할인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할인 이유는 간단하죠. 보시는 건 시장 조사가 북미 점유율이 2020년 79%에서 2021년도에는 70.5%, 2022년도에는 63.5%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시장의 점유율을 감소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감소하는 시장에서 그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른 시장을 뺏어오기 위해서 감산을 하는 거나 지금 삼성전자가 하는 감산이랑은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전략적이죠. 이번에 미국의 이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테슬라에 대한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지금 전략적인 시즌에서 테슬라가 감산을 하는 거랑 삼성전자가 지금 이 실적을 앞두고 이런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앞두고 감산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도망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런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여러분들 모멘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턴어라운드, 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량 매수세, 자, 그걸 제외하고는 없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이 없어요. 예전 같았으면 뭐 갤럭시 S 시리즈처럼 휴대폰 점유율을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 전장 산업에 대한 부품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뭔가 미래 먹거리라든가 다른 산업이, 아니면은 이런 가전, 예전처럼 가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새로운 모멘텀을 이제 삼성전자가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놓아줘야 할 때가 현재 저는 오고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돼요. 네, 지금이라도.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여전히 8만원 이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8만원 이상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좀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이런 대형주, 테마주 아닙니다. 대형주들은 실적에 다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주가가 실적 혹은 아니면은 미래 가치에 대한 이런 가이던스에 맞춰서 주가가 올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는 테슬라라든가 뭐 다른 산업을 여러분들 대입할 수 있겠죠. 뭐 TSMC라든가. 근데 삼성전자는 이미 성장에 있는,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한 반도체 시장이란 거예요. 반도체 시장, 휴대폰 시장 추가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수 있습니까? 인구가 여기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까? 경기가 뭐 예전 중국처럼 5, 6%짜리 나오는, 정말 뭐 인도가 그래 될 수 있겠지만은 15% 성장률이 받쳐줄 수 있는 국가가 이제 생길 수 있나요? 이제 더 이상 삼성전자 폭발할 수 있는 그러한 전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끝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요, 여기서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이런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망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반도체 산업과 연장선이 될 수도 있는 산업들에 대한 전망이 하락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반도체 연장이 되는 업종들은 굉장히 많죠. 뭐 IT, PC, 뭐 이번에 챗GPT 관련된 이슈도 있을 거고요. 메타버스도 있을 거고요. 물론 이런 뭐 게임 산업도 있을 거고요. 다만 그런 산업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확장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경기 침체는 올 겁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경기 침체, 지금 여기서 그 뭐 경기 전문가를 빼고서라도 그냥 주식을 하는 100명 중에게 물어보면은 90% 이상이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경기 침체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니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이 우리나라는 너무 좋게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안 좋아지고 무너진다라는 전망은 저는 모든 다른 산업들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돼요. 네,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만약에 반등이 못하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21선으로 주가를 못 올려 있는, 말 그대로 1분기 아예 주도주의 형성이 됐을 때 21선 너무 타이트하다, 오케이, 61선을 이탈한 모든 종목들에 대한 손절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2차전지는 제외. 2차전지는 성장성을 가진 업종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성장성을 우리가 좀 삼성전자에 대입해서 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요. 모든 산업 중에 반도체는 말 그대로 베이스 산업입니다. 기간 받쳐주는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 베이스 산업이 흔들리고 무너지면은 다른 산업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반도체에 기반되어 있는 산업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역대급의 실적의 하락과,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SML, TSMC, 삼성전자 기간이 되는 산업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산업들, 로봇, 메타버스 이런 다른 산업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어차피 다 무너질 것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메타버스 뭐 이번에 챗 GPT 때문에 뭐 시스템 만들어질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GPU의 수급이 늘어난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장은 그렇게 숫자적으로 계산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 종목, 그런 산업들이 올라가면서 반도체가 끌어주는 게 아니고, 반도체 산업이 망가진 상태에서 그런 산업들이 올라가봤자 반도체가 회복이 빠르게 되냐 이 말입니다. 베이스가 흔들리는데. 네, 반도체 기간 베이스는 여러분들 경제 성장이에요. 성장이 무너지고 있고 더 이상 반도체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는
재료들이 없는 시장에서 다른 업종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모아가고 있는 개인 종목을 제외하고는 이번 주 안으로 4월 달 안으로 60일선을 좀 이탈한 60일선도 저는 좀 오버라 생각하는데 뭐 20일선 너무 타이트하니까요. 변동성이 커서 60일선을 지금 이탈한 모든 주식에 대한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거기에서 내가 주력주라든가 모아가는 주식이 아니라면은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에는 많은 종목들을 좀 전 개인적으로 손절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쉽지 않다. 쉽지 않은 흐름이 될 거고 아무리 제가 다른 뭐 좀 저는 이제 상승론자잖아요. 오를 겁니다라고 해도 지금 이렇게 파손성자가 그래도 올랐잖아요. 주간적으로 지금 보면은 양봉을 무려 6개나 보여줬어요. 오르고 있는데 예,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뭐 7만 원을 가든 7만 5천 원 가든 이 반도체와 연동된 산업들은 지금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렵다. 네, 제가 맨날 주간 증시 장전 시장 여러분들 경제 성장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웬만해서는 3%대 근처도 가기 힘들 거예요. 반도체는 성장을 먹고 사는 기업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아니라면은 양봉단은 이번 주에 조금 리밸런싱 과감하게 좀 선택해서 현금을 좀 보유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게 이게 보신 건지 기간 대비 올라간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들을 사야 된다. 네, 이 주식들을 사야 돼요. 이 주식들을 지금 하락장이든 변동장이든 뭐 크게 올라가든 지금 시장에 올라가는 주식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의 시장은 여러분들 경기 침체 리셉션을 깔고 가는 시장이에요. 깔고 가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리스크들이 많이 상쇄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성장성,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더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그런 영향성을 좀 많이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많이 변동성이 클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뭐 요약 드리면은 반도체 업종들은 당분간 반등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 원인도 워낙에 다양하죠. 저는 거기서 성장성을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연동되어 있는 업종들이 같이 올라가기도 힘들 겁니다. 반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덩어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연동되어 있는 기업들, 반도체와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 메타버스, 뭐 조금 더 나아가서 로봇, 뭐 이게 뭐 다른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보유한 주식들을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할 거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여러분들 생각 다 존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주말 동안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제가 생각한 종목들을 많이 보고 수급을 많이 보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하락장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하락장에는 수급이 최고입니다. 근데 그 수급은 절대 실적, 모멘텀 그리고 그런 것도 이루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사고 싶은 종목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 종목을 만들기에는 현재 좀 많이 힘들지 않나. 그리고 삼성전자가 무너지면은 모든 연관되어 있는 업종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는 그래서 지금이 삼성전자를 팔 타이밍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되고 삼성전자가 엮여있는 모든 반도체 산업 관련 테마주들도 이번 주까지 60일선 위로 주가를 올리지 못한다면은 그냥 다 기술적으로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추가적으로 계속 장중에 브리핑을 하면서 종목들 좀 차근차근 하나씩 브리핑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